안녕하세요. 대무시의 취한 안전 방송 난 알아야 하는 선생님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3년 9월 4일 월요일날 판매했던 품종들에 대해서 간단한 재배법 설명드리는데, 재배법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초보자분들, 입문하신 분들도 그렇고 중급자분들이 가끔씩 이제 깜빡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난초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카틀리아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보통 인위적인 분류죠. 그냥 분류로는 동양난, 서양난 하지만 그게 뭐 정확하게 잘못된 거죠. 잘못됐지만 그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동양난은 이렇게 생긴 거, 풀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서양난은 다 서양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전혀 아닌 거 나나쌤 다 아시죠? 근데 사실 그거는 말고 식물학적인 분류로 봤을 때는 나는 단경성하고 복경성이 먼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개끔 이렇게 촉이 많아 촉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복경성 난이라고 하고, 에리데스 오도라타나 이렇게 호접난처럼 이렇게 반다. 에리데스 오도라타 또 뭐 있죠? 나도풍난이라는 대여풍난도 그렇고 이런 종류, 아스코센트룸 이런 종류들이 다 이렇게 자라죠. 위로만. 이런 우리가 뭐라고요? 단경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요걸 아셔야 되고, 오늘은 나오는 난이 이제 지생난이 나와요. 또 하나의 구분법은 지생난과 착생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전부 다 착생난이고 나머지는 이제 지생난인데, 대표적인 지생난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비디음속 미니 타입 중에 뭐죠? 출란, 한란, 보색 이런 우리 선물로 많이 들어오는 동양난 종류가 지생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생난이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광릉 요강꽃이라는 거. 그다음에 새우란, 또 뭐 있을까요? 헤오라비 난초, 그 다음에 오늘 하고 있는 뭐 파이오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파피오페드름 이런 것들이 지생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또 요 중간에 반지생이면서 반착생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구분이 가죠. 근데 지생하고 착생난의 차이점 중에 지생난은 대부분의 뿌리를 보면 작은 솜털 같은 게 보입니다. 보이고, 지생난들은 주로 이제 땅 아래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래에서 살아야 되니까 햇빛이 별로 많이 안 쐬고 반그늘에서 자라는 게 많고. 근데 그러면 지생난하고 착생난의 근본적인 차이가, 재배에서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착생난은 둘 다 나는 뿌리와 벌브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능력은 둘 다 비슷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생난은 아무래도 땅에서 얼마든지 물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자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습해야 되고, 건조에 그렇게 강한 편이 못 되고요. 착생난은 나무나 바위 이런 데서, 안반 같은 데서 붙어서 자라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저장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건조에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식재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나는 난을 착생난인데 카틀리아든 뭐든 뭐 긴기아닌도 그렇고 뭐 부엽에도 키우고 뭐 모래에도 막 굵은 마사에도 키우고 난석에도 키웠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해서 키울 수는 있습니다. 키울 수는 있으나 물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더 쉽게 키우기 위해서 통기가 잘 되고 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착생난들은 될 수 있으면 분이 좀 작고 좀 더 작고 그런 그 식재도 좀 잘 마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통기 위주의 식재를 쓰는 거고, 지생나는 경우는 아무래도 습이, 그러니까 습에 약간도 습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분이 좀 더 길고 깊고 통기가 굳이 막 잘 되지 않아도 그렇게 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동양난을 보면 이렇게 화분이 좀 길죠. 길게 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 그 다음에 그런 건 난석으로 이제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보면은 뭐 파이오스나 파피오 같은 경우는 주로 플라스틱 분이나 유약이 발라져 있는 화분으로 심어서 키웁니다.
그리고 대만에 가면 심지어는 파피오를 좀 편하게 재배하기 위해서 파피오를 화분을 쭉 놔두고 그 밑에 베드 시설을 해서 물을 살짝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습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생란, 착생란이 있다. 근데 뭐 지생란이 먼저다, 착생란이 먼저다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90% 이상이 착생란이라는 뜻은 아마 아주 오래전에 8,500만 년 전부터 난이 지구상에 있을 때부터 처음에는 뭐 지생이었다가 아마 착생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식재 선택이나 화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 방송을 찍기로 오기 전에도 바로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모종을 사셨는데 심어놓은 걸 보니 저희 직원이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화분에다가 바크, 굵은 바크가 있어서 이거 이렇게 심으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흙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바크도 빼놓으니까. 그래도 몇 년 동안 잘 자랐대요. 근데 그게 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정성을 다하고 물 관리를 워낙 주의 깊게 하셨으니까 그동안 살리신 거지, 그러지 않고 착생란처럼 식재, 바크나 아니면 수태, 아니면 또 그런 코코넛칩이나 이런 것들 사용했으면 훨씬 더 쉽게 더 잘 키우고 훨씬 더 좋아졌겠죠. 먼저 지생란, 착생란 아시죠? 이렇게 보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덴드로비움 헐커그로썸입니다. 덴드로비움 헐커그로썸. 받으시는 분은 보면 이게 당황스럽죠. 이거를 저희가 키울 때 다시 새순을 받았을 때 빛을 짱짱하게 받고 키워서 잘 튼튼하게 키우면 굳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고 약간 좀 단단하게 클 수도 있습니다.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헐커그로썸 작은 거 있잖아요. 단단한 건 헐커그로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받으시는 분은 대부분이 이렇게 세워서 키우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작을 해서 키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뽑아서 물에 푹 담궈서 불려서 뽑아서 그냥 부작으로 바로 옮기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화분에서 키우겠다 그러면 화분 그렇게 클 필요 없어요. 요거 한 9cm 미만의 화분에다가 심으셔서 옮기시고 이런 지주를 잡아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키우시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거 판매할 때 얘는 전체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부작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작으로 할 때 매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이시면 이게 정면입니다. 잎이 앞면이 많이 보이면 정면이에요. 그리고 뒷면이 많이 보면 이게 뒷면이죠. 뒤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작을 할 때 이게 여기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가 먼저 할머니 쪽,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이렇게 어린 촉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작을 이렇게 되면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세워서 부작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뒤집어서 부작할 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뒤집어서 부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여기에 보이시면 여기가 정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순이 바로 붙어버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 안 나와요. 일로 타고 다 알아서 사이사이 빠져서 다 나오니까 이렇게 부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햇빛을 봤을 때도 이렇게 빛을 보는 게 낫고, 이렇게 뒷면으로 보면 자칫 탈 수도 있습니다. 헐커그로썸 말씀드렸고, 이름표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파이오스 탕커빌레. 오늘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파이오스 탕커빌레하고 요거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로진 아스페라타. 이렇게 보면 둘 다 간역 같아요. 근데 둘 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탕커빌레는 지생이고요. 요건 착생이에요. 근데 나는 지생이라 그래서 흙에다 막 심어도 돼 그러진 않아요. 지생이라도 통기가 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건 피트머스로 심었고, 요것도 보니까 얘도 피트머스로 심었네요. 두 개 다 피트머스로 심은 상태고, 식재 차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제 집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키우려면 요거는 피트머스를 써나 펄라이트 같은 거 섞어서 보통 상토로 키워도 돼요. 착생란이니까 키워도 되지만 그렇게 할 때 피트머스가 사실은 생각보다 관리가 어렵습니다. 농장에서 괜찮은데 집에서 너무 많이 말라요. 집에서 키울 때는. 그래서 요걸 받으시면 뿌리를 뽑아 볼까요? 이렇게 뿌리를 뽑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까이서, 제가 이거 영상 나중에 좀 가까이서 당겨서 찍어봐야 되나? 이렇게 보이면 보이나? 여기 가느다란 거는 이제 풀이고,
뿌리 가까이에서 뿌리 당겨 주시면 뿌리가 여기 보면 솜털이 아주 잘 솜털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작은 솜털이 여기 뿌리 아주 가는 솜털이 이게 지생란들의 특징이에요. 피트모스하고 다 털고 내가 그냥 피트모스 키워드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 찾았네. 요 주범. 요 얇은 뿌리의 주인은 딱 보시고 난 뿌리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주범입니다. 여기 풀. 요 녀석이 주범이죠. 요게 주범인데 여기. 요 풀이어서 자라갖고 이렇게 된 거고 뿌리를 다 털고 수태로 키워서 괜찮습니다. 지생나는 경우는 수태로 키우는데 저는 요거 만약에 키우면 얘는 지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이 조금 더 커도 됩니다. 2마디에서 3마디 정도 요 정도 커도 돼요. 그래서 심고 뿌리가 워낙 잘 내리고 쭉쭉 뻗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고 굵은 바퀴 같은 것만 쓰면 안 돼요. 착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00% 말라 들어갑니다. 굵은 바퀴 쓰지 마시고 가는 바퀴 안 하고 6에서 9mm짜리나 6에서 9mm로 다 심으셔도 괜찮고요. 분이 다소 깊다 그러면 아래쪽은 9에서 12, 10에서 18 정도 좀 채우고 2, 3cm 정도 채우고 나머지로 채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석이 있으면 바크하고 난석하고 혼합해서 심으셔도 괜찮고 저 난석 너무 굵은 거 말고 약간 좀 소립 있죠? 그런 거 섞어서 심으셔도 되고 스테로이드도 괜찮고 해서 분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깊은 분으로 심었을 때 좋고요. 얘네들이 자랄 때 계속해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톱은 이쁜 걸로 키워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왜냐면 웬만하면 그냥 플라스틱 분으로 키우고 커지고 어느 정도 다 자랐을 때 이제 분을 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오스하고 지생 착생 차이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잎이 넓잖아요. 근데 잎이 넓으면 착생난이라도 이게 빛이 세면 절대 안 돼요. 둘 다 반 그늘 정도에서 키우고 의외로 빛이 조금 세도 잘 견디긴 하더라고요. 견디고 죽지는 않는데 끝이 자꾸 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타면 지생나는 경우 동양난도 그런데 끝이 타는 경우가 내가 잘못 키웠나 병인가요? 그러는데 그 병도 입마름병 같은 거 하지만 원인 자체는 어디서 오냐면 첫 번째는 동양난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분갈이를 해야 돼. 지생나는 착생나는 분을 안 갈아도 계속 뿌리가 번져서 나와서 막 잘 자라고 있는데 지생나는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분이 너무 작아도 이렇게 여기가 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너무 셌을 때도 타기 때문에 빛은 너무 세지 않게 방근을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추위에는 좀 약한 편이고요. 키우시고 이거는 아마 구입하신 분들은 이럴 거예요. 머릿속에 와 내가 이렇게 크게 키워야지.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플랜트 박스 같은 거 좀 크면 플랜트 박스에 넣어서 키워도 굉장히 멋있고 꽃이 한번 피면 와 진짜 장관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사셨겠으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나 얘는 자리가 충분해야지 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 키우셔서 정말 진짜 이렇게 울창한 숲처럼 이렇게 딱 멋있는 파이오스를 키우시면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아스페라타는 지금 여기 피트머스로 심었는데 이렇게 밀려 나왔잖아요. 이렇게 밀려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바로 분갈이 해도 전혀 무방하고요. 무방하고 분은 지금 있는 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 공간이 좀 비어 있잖아요. 그죠? 다시 심으면 이렇게 당겨서 심을 거고 그리고 심을 때 요거는 조금 더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이니까 이 지금 현재 받으신 화분에서 얘는 2cm, 4, 한 전체적으로 전체 지름이 있잖아요. 지름이 4cm 정도 좀 큰 걸로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뽑아서 털고 이거 식재하고 다 이상이 없어요. 피트머스는. 그래서 피트머스를 만약에 전 이중 식재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혼합한 거는 괜찮은데
그나마 난데 여기는 스텝, 겉에는 바크 뭐 이런 거 제가 이중식재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세 가지 섞어서 이중식재가 아니라 이 식재가 겉에는 피트머스로 되어 있고 나중에 다른 식재 썼을 때는 별로 그 식재마다 특성이 틀리고 거기에서 부식되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식재는 단일 식재를 써야 되니까 피트머스로 심을 분은 심지만 저는 이것도 생각할 때 다 털고 요건 좀 분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바크는 좀 위험해요. 통기가 안 되니까 저 중간 바크 있죠. 9에서 12mm 정도 바크로 해서 다시 심어주시면 됩니다. 바크로 심었을 때는 너무 헐렁하게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좀 다져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햇빛에 좀 약한 편입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버필름 론지세팔럼. 이거 정말 독특하죠. 이거는 이제 받으시면 부작 같은 거 지금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초기 두세 개 나와서 뿌리 쑥 내리고 하니까 이거 분 내년까지는 갈지 마시고 조금 더 런너가 나올 때까지 바깥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오면 그때 부작할 때 내가 부작하려는 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판 같은 거 있으면 여기가 지금 여기도 좀 보면은 뿌리가 이렇게 안쪽에 보면 뿌리가 보이죠. 이렇게 네, 보이죠? 이렇게 여기 뿌리 타고 들어갈 거고 벌버필름 특성상 이렇게 나오다가 뭐 벽 같은 게 있으면 타고 올라가고 없으면 늘어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내가 원하는데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판에다 이렇게 묶으세요. 묶어요. 묶어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자라죠. 그래도 되고 나무 같은 거 꽂아서 여기서 붙어서 자라게 해도 되고 그래서 굳이 뜯어서 붙여서 키우면 실패할 확률도 있고 그죠? 너무 건조해서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시고 벌버필름은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벌버필름은 착색난초인데 반그늘 때로는 반그늘 이하에서 잘 큽니다. 빛이 적어도 잘 크는 하고 건조하지만 습을 되게 좋아해요. 공ลึ 습도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지 않게 그렇게 키우셔야지 통통하고 예쁜 벌버필름을 키우고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맥시멈. 맥시멈 참 재밌는 친구예요. 이 토끼 가족. 요거는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얘는 어디서 왔다 그랬죠? 르완다. 아프리카에서 왔죠. 아프리카에서. 보면 뿌리가 되게 얇네요. 그죠? 착색난인데도 몸통 형태에 비해서는 뿌리가 되게 얇아요. 뿌리가 얇다는 뜻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뿌리 얇은 같은 난초인데 뿌리가 얇은 난초들이 습을 너무 건조한 것보다는 약간의 습이 계속 유지되는 걸 좋아합니다. 뿌리가 얇은 게. 하지만 얘는 얇은 반면에 뿌리가 얇은 애들이 또 의외로 어떻게 해요? 벌브가 굉장히 굵고 통통해요. 우리 온시디움도 그렇고 우리 원더랜드도 그렇고 그런 계열들 그다음 지고 페타늄 뭐 이런 애들 지고는 그래도 좀 뿌리가 좀 굵은 편인데 하여튼 이렇게 얇으면은 벌브가 더 굵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을 뿌리에 주로 하는 저장보다는 벌브에 주로 많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벌브가 뿌리가 다 죽어도 얼마든지 다시 새순 나오는데 충분히 그런 정말 잘 안 죽죠. 안 죽는데 그래도 이런 애들은 너무 바싹 말랐다 주면 뿌리가 좀 상한다. 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호접란처럼 약간 꼬독꼬독 완전 이렇게 푸더덕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바드득 하면 안 돼요. 어떤 난초도 약간 꼬독꼬독해서 살짝 물기가 조금 아주 살짝 있을 정도에서 다시 주기 시작해도 괜찮고요. 지금 보니까 식재하고 다 이상이었고 바코도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한 번 더 키우셔도 되고 요걸 만약에 분갈이 하고 싶은 분들은 뽑아서 식재 아무 이상 없어요. 아직까지 수명이 이상 없으니까 그냥 뒤에만 덧대서 조금 분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이런 분 이렇게 봤을 때 좀 제발 착색난초는 분 아깝다고 특히 어르신들 동네에서 죽었을 때나 동양난 죽은 거 뭐 관엽식물 죽은 이런 데 화분에다 쓰시는데 제발 좀 쓰지 마시고 그 화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아까우면
거기다 그냥 관엽이나 뭐 다른 거 이런 요 종류 그냥 키우시고 아니면 그 화분에다 그냥 넣어놓으세요. 넣어놓고 분은 될 수 있으면 착색난초는 좀 낮은 화분을 쓰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차피 식물을 사서 잘 키우려고 했는데 식물이 주지 화분이 주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물며 사람도 옷을 사서 쫙 옷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남성분, 여성분은 옷장 열고 막 짜증내잖아요. 에이, 옷 입을 것도 없어. 막 이러잖아요. 하물며 유행이 지난 옷도 못 입는데 이건 유행이 지난 게 아니라 원래 얘 옷이 아니잖아요. 이런 화분에 욕심 부려갖고 자꾸 거기 채우려고 하지 말고 식물 입장에 한번 대보시라고요. 나는 그 화분이 싫어서 거기서 못 견디고 크고 굵은데 자꾸 화분 아깝다고 그 화분 쓰지 말고 거기서 그냥 그 흙을 채워서 상추를 키우시는가 딴 걸 키우시는가 관엽을 키우시는가 아니면 그래도 화분이 아까우면 이런 지색난초를 심으시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심어서 그 화분에 그냥 넣어놓고 그건 밑에 똥 뚫려 있잖아요. 그렇게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아셨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죽는 난데 너무 많아요. 제게 막 이렇게 많이 들리고 이렇게 오면 항시 분 때문에 제가 왜 매일 분분분 하겠어요. 화분 작은 거 작은 화분에 키워서 죽인 분은 거의 없어요. 말려 죽인 분. 진짜 뭐 여행 갔다 오든지 뭐 문을 닫아놔 갑자기 온도가 올라서 빼놓고는 대부분의 욕심 부려서 화분 큰 거 썼어요. 특히 어르신들. 이런 화분. 큰데 심으면 빨리 자랄 줄 알고. 지금 제가 이 방송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청 찔리신 분은 많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리아 자바니카는 딱 보시자고요. 일반적인 착색난초보다 이게 벌브하고 벌브 사이의 간격이 넓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아무리 분을 하려고 그래도 계속 넓어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라리 내가 그냥 이걸 이쁘게 키우겠다, 그냥 화분에서 키우겠다 하면 차라리 그 분재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낮은 화분, 긴 거,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놔두고 살짝 굵은 바크하고 놔두고 밑에 스택 간 다음에 놔둬서 물 관리하면 거기 딱 붙어서 가요. 그럼 나중에 세우면은 부작도 되고 그렇게 키우셔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부작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쁘다. 그리고 자바니카는 제가 키워봤을 때 자바니카도 잎이 이렇게 넓죠? 넓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넓다, 일단. 그럼 햇빛이 너무 세면 안 된다. 그리고 요것도 추위에는 조금 약한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예쁜 꽃 보실 수 있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쭉 나와갖고. 정말 향기로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브를 감싸고 있는 이거는 처음에 나올 때 보호하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정에서는 이렇게 다 떼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라마토 스크립텀 블루메. 스크립터는 이 그라마토 필름이 다 마찬가지인데 얘는 특히 더 큰 아이예요. 그래서 심을 때 팔각 나무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우리 망분도 괜찮습니다. 망분도 괜찮고 지금 현재 식재는 스테로 되어 있거든요. 스테로 되어 있어서 저는 한 번에 큰 데를 가지 마시고 요거 그대로 뽑아서 밑에 뿌리는 이거 지금 봤을 때 얘는 뿌리가 너무 불쌍하다. 한두 개만 그냥 뿌리 끊으세요 그럴 텐데 뿌리가 너무 불쌍하네. 물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여기 예. 가위로 다 끊으세요. 툭툭툭툭툭툭 끊어. 쏙 빼면 싹 빠져요. 그 뿌리 안 상하고 조금 상처 있어. 그리고 요거 빠진 거 있죠? 이렇게 요 뺀 거는 나중에 큰 화분에서 심을 때 밑에 이렇게 깔망처럼 요거 막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뜯은 다음에 스테로 해서 망분도 소자 말고 중자 정도, 대자 가지 마시고 중자 정도에서 한 번 더 키우고 그 다음에 더 큰 데로 키우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갑자기 이렇게 큰 분에 있으면 힘들어요. 키우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잘 커요. 안 죽고 잘 크는데 단점이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또 뭐 있죠? 블랙펄도 그렇고 이런
이렇게 생긴 것들이 빛이 세고, 그러니까 원래 원산지에서는 빛이 좀 세도 괜찮은데, 국내에서 제가 키워보니까 빛이 세고 건조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뒷면에 응애가 정말 잘 붙습니다. 이 품종, 이런 품종도 응애가 너무 잘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시면서 가끔씩 잎을 좀 이렇게 주고 알코올로 가끔씩 닦아서 미리 예방해 주시면 응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는 그렇게 강한 편 아니에요. 12도에서 최소 15도 정도 이상 유지해 주시면 좋고, 12도, 15도. 너무 추우면 이런 게 막 그 검은 반점 같은 게 막 생겨요. 탄저병처럼. 근데 그게 주로 보면 추워서 생기는 거예요. 물르기도 하고. 그리고 꽃대가 나올 때도, 꽃대가 이렇게 굵게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올 때도 워낙 그 세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꿀이 많이 생겨서 그때도 좀 알코올을 뿌리면서 꽃대를 나올 때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뽑아서 수태로 돼 있으니까 너무 큰 분으로 가면은 수태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수태로 다시 감싸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망분인도 괜찮고, 나무분도 괜찮고, 구멍이 좀 많이 뚫린 화분에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이유는 얘가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뿌리가 막 하늘 솟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 아니면 저기 뭐죠? 이렇게, 그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볼처럼 만들어서 수태를 붙이는 건 좀 어렵고, 하여튼 간에.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플라스틱 분 큰 거 있죠? 큰 거에다 수태를 넣어서. 근데 커도 지금 얘가 보니까 딱 9cm, 10cm 화분이 있는데 많이 커봐야 얘도 13cm. 그러니까 우리 망분 중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해도 되고, 요거 정도는 저것도 괜찮아요. 그 뭐죠? 이렇게. 망분이 없으면 깔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요 정도 크기로 해서 이렇게 스테로 키웠으면 되고, 물은 얘는 하여튼 돼지 같아요. 잘 먹습니다. 잘 크고. 그래서 물도 좀 말리면서 커도 되고 좀 과습해도 괜찮아요. 원래 스타일이. 대신 분이 컸을 때 빼놓고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아마 올해, 내년 키우고 내후년 정도에 아주 커다란 꽃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그때 가서 요런 어린 촉들은 지금은 건들지 마시고 요거 한번 분갈이 했다 다음 분갈이 할 때 요런 거는 이렇게 촉 두 벌브당 이렇게 따서 요 벌브에 조그만 화분, 이게 벌브보다 조금 큰 화분, 이 벌브보다 이렇게 큰 화분 말고 벌브 2개 들어갈 딱 사이즈 정도의 스테로 심으면 이게 쪼글쪼글해지면서 그때 순이 나와요. 뿌리 하나도 없어도. 그럼 그걸 다시 번식해서 선물해도 되고 누구한테 키워도 되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아셨죠? 얘는 응애가 잘 낍니다. 근데 응애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더더욱 안 보이니까 맨날 이게 끈적거리고 뭐야 이게, 그거 다 먼지 응애 같은 응애들이에요. 이런 거 잘 끼니까. 하여튼 그것만 주의하시고 키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싱잉 드림 바이올렛 키는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괜찮아요. 근데 지금 받으시면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누러니까 이렇게 누래 이러지 말고 빛을 좀 많이 받고, 저희가 그 분주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집에서 다시 키우면 다시 좋은 잎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이것도 지금 받으시면 뽑아서 수태가, 네, 수태에도 괜찮아요. 아주 쓸만하네요. 모르니까 뽑아봐야겠다. 네, 원래 제가 보내드리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얘는 바크로 돼 있구나. 바크로 돼 있네요. 바크로 돼 있으니까 이거 바크로 키우시는 분은 그냥 이 바크 보니까 아직 수명이 충분해요. 요것도 바크 뽑아서 요쪽 바크만 이렇게 채워도 되고, 다 털고 수태로 갈 거면 아예 싹 다 털고 수태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물 충분히 적셔갖고 이렇게 눌러주면 요 뿌리들 다 떨어져요.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밀면 다 떨굴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밀면 떨어지고 너무 밑에까지 타고 들어갔으면 안 되고, 이렇게 떼어서 쏙 뽑아갖고 심으셔서 키우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얘도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트 핑크는 분이 이 정도죠. 분이 큰데 그냥 저도 이거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쓸어지면 어디 톡 집어넣고. 요거 사신 분 중에서 너무 이뻤는데 초급자나 중급자분은 분간이 하지 마시고 그냥 키워보세요. 넘쳐도 괜찮으니까, 식재하고 다 이상 없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토봉 같은 데 넣어놓고 키우시고,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뽑아갖고 스테만 여기 이쪽으로 덧대갖고, 이쪽 덧대고 여기 스테는 덜고. 그래도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에 심을 때 이렇게 심어서 일로 갔는데,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여기는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할머니, 몸마,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순으로 가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간이 있고, 일로 심을 거면 이쪽 공간은 필요 없으니까 심을 때 분 너무 큰 거 쓰지 마시고 이 공간을 이렇게 털든가 이렇게 제껴서 심으면, 그죠? 제끼면 이렇게 바로 붙죠. 그리고 제껴서 이렇게 요리로 더 붙여도 되고, 아니면 이걸 털어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분갈이 스테만 덧대서 하고. 이 정도 화분, 이것도요, 분 커봐야 얘가 지금 몇 cm 분이야? 지금 요 정도가 10cm죠. 요 화분에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제발 큰 분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얘가 몇 번이었어? 8번이죠.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신 분은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카틀리아 한번 그동안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입문자분들도 많이 생겨서 제가 전에 했던 카틀리아 시리즈로 한번 다음 주에 방송 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아, 낸시, 지니꼬는 다 벌써 포장해서 다 나갔나 보죠? 없어서. 이거는 메모리아, 낸시, 지니꼬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거 다 뜯어서 보면,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다행이다. 네, 요새 정신이 없어요. 머릿속에. 지니꼬도 보면 분이 작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거는 물에 푹 담갔다가 뽑아서 덧대서 심고, 얘가 좀 순이 좀 짧은 애도 있지만 긴 순이 있으면 지주 때 잘 잡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쓰러져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딱 당겨서 세워주고 밸런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주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나무젓가락 같은 게 좀 썩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옷걸이 이런 데 많이 팔잖아요. 파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때 옷걸이 많이 버리죠. 그럼 그 옷걸이 그냥 마디마다 잘라서 꽂아서 세우시면 되는데, 그때 자를 때 이렇게 있어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거 딴 데서 빼오네. 이게 옷걸이잖아요. 이렇게 옷걸이 뺄 때 갖고 오면 이렇게 세우면 자꾸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벤치로 이렇게, 힘이 없어. 한번 내가 해볼게요. 이거 벤치로. 힘이 없어진 거야. 쳐서 힘이 센 거야. 벤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꼽으면 훨씬 더 단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세울 때 너무 잘 쓰러지면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어렸을 때 잡아놓은 거에서 이런 식으로 옷걸이 이렇게 있으면, 옷걸이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흰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면 최대한 길게 자를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 접어서 원형으로 만들고 꼽은 다음에 지주 잡으면 더 잘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흰 것도 세워놓으면 한 몇 주 정도, 아니면 많을 때 한 달 정도 있다가 빼면 다 쓰니까 똑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왔네. 루데마니아 비니칼라. 이 비니칼라가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찾으셔갖고 늦으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판매를 못해서.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당연히 상급자분이 사셨겠죠. 초급자분이 사시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뿌리가 2-3개 내렸어요. 그리고 새순이 올라와서 저희한테 온 지가
3, 4, 5, 6, 7, 8. 한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처음에 그때 심은 거기 때문에 숯에 아무 이상 없어서 제 생각에는 그냥 건들지 마시고, 제발 건들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 더 올리고 내년까지 올려서 튼튼하게 올려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문제 안 생깁니다. 그냥 사셨는데 상급자분이니까 제가 뭐 굳이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분 큰데 저는 그런 게 제가 그렇게 분 큰데 쓰지 마세요 했는데 딱 사진이 왔는데 분이 커. 그럼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보기 전에 모르고 초짜분이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제가 그렇게 방송을 오랫동안 많이 하는데도 분 욕심 하시는 분들은 분이 크다고 식물이 물론 분이 크면 식물이 좀 더 커지는 건 영향은 있어요. 근데 분이 특히 착생 같은 경우는 분이 너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니까 그죠? 요건 그대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리언 주얼 시룰리아죠. 요거 보시고 이거 제가 이렇게 이 앞에는 형편없어요. 이 앞에 쪽은 막 이렇게 길어요. 막 이렇게 거의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얇고 길었어요. 이렇게 형편없어서 전진촉 있죠. 전진촉에 뿌리 달린 상태로 제가 심었으니까 그냥 키우시고 그러면은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통통한 걸 만들었어 하는데 이 품종이 원래 좀 통통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아말리아하고 노빌리아하고 오크란 활동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잎이? 두 장도 나오고 한 장도 나오고 한 장도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워크리아나 같은 경우도 가끔 두 장이 나와요. 대신 주로 한 장인데 가끔 두 장이 나오는 거고 아말리아는 주로 두 장이에요. 거의 다. 근데 가끔 한 장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두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제가 특별한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대만에서 처음 키울 때 호접 농가나 이런 데서 그냥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적고 그늘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길쭉하게 컸던 거를 제가 다시 키우니까 좀 통통해진 게 있고 그리고 오늘 수업 그러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통통해지냐고 하는데 사실 통통하는 방법은 만약에 내가 강원도 같은 데 있잖아요. 고지대가 있으면 한여름을 여기서 낳지 않고 서늘한 곳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통통해져요. 일단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렇게 순 자랄 때 있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원래 그 인산진 비료나 고영질 비료 마감포 같은 것도 올려놓긴 하잖아요. 근데 요럴 때 매번 물 줄 때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1대1대1 그러니까 NPK 질소 인산 가리 그래서 20 1대1대1 14 다 같은 얘기예요. 20 20을 2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0씩 빼면 빵빵빵빵이잖아요. 그죠? 13도 13으로 나누면 1111 되잖아요. 무슨 뜻이 아니죠?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섞은 비율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1대1대1 20 20은 다른 비료가 아니라 질소가 1만큼 인산도 1만큼 가리도 1만큼 있고 미량어서 있는 거예요. 10, 30, 20은 질소가 요만큼 있는데 한 주먹 있는데 인산이 3주먹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탠다드 비료 20, 20 있죠. 1대1인 비료를 관주로 찹니다. 800대에서 1000배 정도 타서 관주할 때 줍니다. 한번 주고 그 다음에 탈 때는 10, 30, 20이나 인산이 높은 비료를 탑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주할 때 2번. 그러니까 한 번 물을 주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줬잖아요. 그럼 1주차에 20, 20을 줬죠. 그럼 2주차, 3주차에 물 줄 때는 어떻게 해요? 2번, 3번 줄 때는 인산질 있는 걸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주고. 왜냐면 질소만 주면 쭉 길어져 버리고 인산진 비료를 계속 주면 너무 단단해서 짝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줘도 되고 정 없다 그러면 20, 10, 30, 20 있죠? 10, 30, 20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만 계속 줘도 훨씬 더 통통해집니다. 근데 상급자분들 그렇게 하시고 보통 분들 어려워 그러지 말고 그냥 키우시면 어느 정도 통통해지는데 얘는 이렇게 통통한 게 아니라 이게 대추처럼 통통한 거는 품종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품종의 특성이.
진짜 먹음직스럽긴 하네요. 그죠? 땡글땡글 해갖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퍼도 똑같습니다. 전진촉을 잘라서 넣고 뿌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키우는데, 아차, 내 얘기 안 했다.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있으면, 자, 보세요. 뿌리가 있잖아요. 있는데, 보통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저명관수 하라 그래요. 물에 담갔다 빼라 그러는데, 지금 뿌리가 아주 다 돌진 않았어요. 두 개 다. 그러니까 몇 가닥이 이렇게 돌고 있는 정도니까, 이런 경우에는 담갔다 빼는 것보다, 물론 내 키우는 스타일도 있지만 이게 잘 마르잖아요. 마르긴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깔망이 안에 볼록 들어가 있는 깔망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통기는 확실히 보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경우는 물을 위에서 따라줍니다. 쭉 따라서 적시세요. 그 정도 따라서 적셔서 좀 자주 주더라도, 따라 적셔서 말르면 또 주고 말르면 따주더라도, 그래야지 뿌리가 훨씬 더 잘 돕니다. 빨리. 그래서 그럼 뿌리가 막 돌아요. 약간 건조한 듯한 느낌. 그럼 다 돌면 그때 빵빵하게 어느 정도 뿌리가 돌기 시작한 게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 밑으로 뿌리 도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저명관수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새순이 나올 때 뭐 말리세요. 제발 그런 거 없어요. 뭐 몇 개월 말리세요. 제발. 한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못 주니까 말리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키우시고, 언제 말리냐면 꽃대가 나와서 이제 꽃이 나오는 시기, 꽃이 나오는 철에 이렇게 순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2, 3주 정도나 말려주면 꽃으로 갈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말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말리면서 키우면은, 이거 멀쩡하게 이게 다 이쁘게 키워놓고 오랫동안 말려갖고 벌브 다 쪼글쪼글해지면 그게 뭐예요? 이것도 보는 재미인데, 잎도 얼마나 이뻐요. 얘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하시면 되고요. 네, 세로진의 아스파레타는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재배 방송을 찍었고, 항시 이렇게 듣다 보면, 아, 난 선생님 왜 내 거는 이렇게 통과 대충 넘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영상마다 다 있고,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설명하면 저하고 합숙 훈련해야 돼요.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아쉬운 거 있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번 주는 브이로그가 찍을 시간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유가 있으면 제가 주말에 농장도 변화하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저희 그 공유원실 짓고 있는 거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을 거고, 그러지 않으면 다음 주 저 카틀리아 이벤트 할 때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